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롭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성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롭 무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더니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거를 지금 알았던 게 너무 아쉽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자선음악회, 골프클럽, 고급 헬스클럽, 요트클럽, 보트 전시회, 부동산 박람회 등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곳은 수없이 많다. 당신이 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질문하고 끈질기게 접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의례적인 일상, 습관, 행동을 분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기죽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부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면 돈은 당신에게 흘러들어오게 된다. 내가 아는 성공한 기업가나 운동선수는 모두 코치와 멘토를 갖고 있다.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다. 당신을 앞서간 누군가는 이미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해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실천한 귀중한 취미는 전기와 자서전 읽기다. 이러한 책을 통해 각 분야의 리더들의 정신, 행동, 생활, 전략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것과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만나서 경험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그것은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대의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내가 만일 18살 때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금과 아마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나는 아마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됐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자의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독서 습관을 늦게부터 갖기 시작한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혹시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냥 제가 책을 읽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든 봐주시지 않건 어차피 제 채널은 현재 기준으로는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한 번 더 복기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이 중요했던 부분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서 족한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소소하게 좀 영상을 찍고 남기고 있습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돈과 바꿀 수 있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하나 확실한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개념, 태도, 전략, 행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것은 이 책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유심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탐욕적이다.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돈이 없으면 비전으로 향하는 삶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돈이 있으면 급격히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돈은 악하다라는 가난한 사고를 주입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돈은 유익함의 근원이기도 하다. 단 당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6가지 단계에 대해서 방법론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레버리지는 생산수단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사람과 시스템에 의해 일이 운영되게 하고
자신은 운영에서 빠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 여기 투입돼서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매장이나 온라인 숍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여기는 특허나 라이선스, 책을 써서 인세를 받는 것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실물자산, 귀금속이나 예술품, 달러나 금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당신이 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시간을 투자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는 6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를 알맞은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당신은 부를 만드는 지렛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단계 소비. 대부분의 사람은 과소비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성이 강한 소비 요소를 줄이게 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공감을 하는 게 많은 광고와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자극적인 것들은 다 소비를 조장하는 겁니다. 이 차를 타세요. 이 물건을 사용하세요. 이런 것들이죠. 정말 맘만 먹으면요.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비해서 조금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소득을 생산적인 상품에 소비한다. 그 다음은 남은 소득을 소모적인 상품에 소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시간과 자본을 보존하고요. 수익금은 자본 증식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다. 2단계 저축. 돈 관리의 첫 단계는 저축이다. 저축은 부의 토대이자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다. 그러나 복리 효과에도 불구하고 저축만으로는 거대한 부와 삶의 비전을 창출할 수 없다. 오직 저축만 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모든 혜택을 뒤로 연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예적금을 좀 들어볼게요. 계속 돈을 불입하고 나중에 받는 시점은 1년, 2년, 5년 뒤, 좀 긴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10년 뒤에 받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회비용과 따져서 뒤로 미룰 만한 것이냐 라는 거를 따지라는 겁니다. 3단계는 투자입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투자란 오늘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부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에 사용될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는 자산의 미래에 소득을 제공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판매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가지고 구매하는 자산이다. 금이나 주식, 부동산이 이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단계는 투기. 투기는 더 큰 보상 가능성과 리스크가 있는 투자다. 많은 사람이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투자 기술을 숙련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투기의 단계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투기는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된다. 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단계는 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보험은 흥미로운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일정한 수준의 부를 얻게 되면 세상은 그 돈의 일부를 취하려고 덤벼든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라고 하잖아요.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할수록 유지비와 도난, 손상의 리스크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손실이나 공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위험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6단계는 기부네요. 위 5단계를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할 만한 여유와 의미 있는 일에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또한 기부했을 때의 만족감은 당신에게 더 큰 성취를 향한 의지를 북돋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도 방법론을 명확히 얘기를 하네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3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1단계, 이 물건 없이는 살 수 없나? 물건을 사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라.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인가? 2단계, 다시 되팔 때 손해가 큰가? 시계, 보석, 미술품, 골동품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물건을 산다면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처럼 희소성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소유하기 원하는 상품은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한다. 나는 훌륭한 음질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가치가 상승하는 스피커는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되팔 때 손해가 크다라는 얘기죠. 3단계, 이 물건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할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다른 무언가를 내가 포기했다면 그것의 가치와 비교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론 무어가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의 생각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실행하면 좋겠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생각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해봤습니다. 오늘 공유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